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계신 이슈죠. 바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재기자 송채원입니다. 최근 정부가 재정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이유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은퇴 세대, 즉 시니어층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금이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와 자산 구조, 심지어 가족 간 재산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오늘은 보유세 인상이 실제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우선 보유세 인상 이야기가 왜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 둘째,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필요성. 셋째,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완화의 조세 균형 조정 시도입니다. 즉, 거래할 때 세금은 줄이되 보유할 때는 더 내라는 방향이죠. 맞습니다. 보유 중심의 과세 구조로 전환하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은퇴 이후 현금 흐름이 줄어든 시니어 세대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예전엔 집 한 채 있으면 노후 걱정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집 한 채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유세는 오르는 역진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죠. 그럼 보유세 인상이 실제로 시니어분들께 어떤 영향을 주나요? 첫째는 현금 유동성 부족입니다. 은퇴 후엔 연금이나 이자 소득이 주 수입인데 보유세가 연간 수백만 원씩 오르면 부담이 커집니다. 둘째는 상속 및 증여 계획 지연이에요. 보유세가 오르면 조기 증여나 분산 보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부담이 커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지분이 있지만 쓸 돈이 없다는 소위 자산 가난층 문제가 확대된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매도하려 해도 시장이 침체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니 시니어 입장에선 세금도 못 내고 팔기도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압박 속에서 시니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방송의 핵심이겠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다운사이징, 즉 주택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심의 고가 아파트 대신 외곽 신도시나 중소형 평형으로 옮기면 보유세와 관리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이나 생활 환경 변화에 부담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살고 쓰는 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시세 차익 일부를 현금화하면 보유세 인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변동기엔 매도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게 주택연금형 모기지이죠. 맞습니다. 시세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인상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즉, 집은 그대로 살면서 세금은 연금으로 충당하는 구조네요. 다만 상속자 동의나 초기 설정 비용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가족 간 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금 절감 방법으로 공동명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1인당 6억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12억까지 비과세 구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중에 상속이나 이혼 시 재산 분할 이슈도 생길 수 있으니 단순히 세금만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겠네요. 맞아요. 장기적인 가정 자산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임대 수입으로 상쇄하는 방법도 있죠. 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면 장기 임대사업 등록으로 일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이라 정책 추이는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일부 분산 보유하는 전략도 현실적이겠네요. 네, 조기 증여를 통해 누진세 부담을 줄이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하락세일 땐 증여 후 평가 손실 위험이 있으니 시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안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보유세 인상폭과 시장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유세 급등하면서 시장 침체 시에는 주택연금과 일부 현금화 전략으로 병행하고, 두 번째,
보유세가 완만히 인상하고 시장이 안정정되었을 시에는 자산 다운사이징과 공동명의 조정을 합니다. 세 번째, 보유세 인상 시 금리가 유지되면 임대 수익을 확보 또는 주택연금을 합니다. 네 번째, 보유세 인상 시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증여나 분산 보유 타이밍 조정으로 자산을 재편합니다. 즉, 정답은 없지만 현금 흐름 중심의 사고 전환이 핵심이라는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예전처럼 집값 중심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세금 효율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요약하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유 중심에서 유동성 중심으로 전환할 것. 둘째, 보유세 인상 전에 자산 구조를 미리 점검할 것. 셋째, 가족과 세금 상속 계획을 공유할 것. 결국 준비가 빠른 사람일수록 세금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을 수 있겠네요. 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시간이 자산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시작하는 게 5년 뒤에 안정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 보유세 인상 소식에 마음이 무거우셨던 분들이라면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김현준, 그리고 취재기자 송채원이었습니다.